정보회의 시작하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가 됐으니까 예. 우리는 새해를 항상 2번씩 맞이합니다. 그렇죠?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는데 그래도 덕담을 한마디 좀 부탁드려 볼까요? 올해는 좀 주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올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뭐 작년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데 뭐 크게 이제 그거 올랐다고 해가지고 빠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종목이든 개별 장세 이런 형태로도 선별적인 그런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눈에 익었을 때 네.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예. 네.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풀어봐야 그렇죠.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 잠깐 네.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네, 예. 금리. 네.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주식시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경기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네, 예. 오히려 이제 선별적으로는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네, 예. 더 주가 탄성이 좋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죠? 우리 이제 또 그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새해 첫날 자, 실적에 기반한 기업을 하나 조금 봅시다. 네. 정보회의. 어떤 기업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예, 제가 오늘 지금 갖고 나온 종목은 상신 EDP라는 종목입니다. 상신 EDP. 예. 예. 이 종목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특히 상반기에는 이제 지수가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존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정말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이제 그 적자 나던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2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이었죠. 네. 그런 쪽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녹록치 않으니까 빨리빨리 접고 네, 예, 그렇죠. 되는 쪽으로 빨리 전향을 했군요. 네, 그렇죠. 2차 전지, 전기차 이슈니까. 네. 네. 전기차의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게 물질을 그 안에 이제 소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캡, 이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 그렇죠. 네. 예, 캔. 케이스라고도 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껍데기가 표준말이죠. 네. 근데 하여튼 시장 용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특주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것들이 상신 EDP가 많이 매출이 올라왔나 보죠? 예, 이거는 이제 작년 상반기 때 이제 3분기 때 그 한 개 라인을 증설을 더 했었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도 그 라인을 한 개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도 이제 한 개 라인을 더 증설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총 4개 라인을 이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도 많이 이제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 30% 이상 급등하게 되면은 그 먼저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0% 매출이나 네. 단기순이익이나 변동이 30% 이상일 경우 대규모 네. 대기업은 15% 이상일 네. 거고 상신 EDP는 뭐 중소형주에 해당되니까 네. 30% 이상 변동이 됐다. 네, 됐군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예. 네.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영업이익 193억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쪽 부분을 하고 있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차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부분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게 될 거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뭐 1, 2년 딱 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변한다면서 이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헝가리 법인의 이제 배터리 같이 이제 동유럽 쪽에 이쪽에서
삼성 SDI가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주로 삼성 SDI SDI 향입니다. 맞군요. 그쪽으로 납품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캐파가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2023년까지 매년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억 이상씩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내년에는 한 280억 정도, 올해죠. 올해 280억 정도.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인 2023년 같은 경우, 2022년, 2023년 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니까 2022, 23년 한 네. 2년 정도는 계속 이 위에 그로스라는 성장의 포인트들이 보이는군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했나요? 예, 증설은 올해 초까지도 이제 한 개 라인을 더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파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5%대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5%? 예. 두 자리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00억대 정도 주가를 시가총액을 시가총액이 갖고 2,100억. 120억이네. 예. 2,120억. 네,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나온 것도 충분히 그걸 보여줬고요. 네. 앞으로 나올 걸 예상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트 상당히 많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 두 개가 네. 있는데 2020년도 지난해 3분기에 3개까지 늘었고 네, 예. 올해는 4개 네. 라인이 증설이 되는군요. 4개 라인이 아니라 1개 라인이 증설 4개까지 이제 그러니까 4개까지? 예. 4개 라인을 증설 가동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증설 완료인가? 올해 초 이제 증설 계획인 겁니다. 한 개 라인은 추가로 한 개 라인? 더. 예. 비용이 안 들어가나 그럼?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충분히 더. 이제 공장 증설하고 바로 이제 그걸 찍어내면서 바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충분하지 않을까. 뭐 혹시 또 자료들이 있나요? 어떤 이미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이제 조금. 말로만 설명하면은 조금 지금 어떤 부분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미지는 준비했는데 이 화면은 이게 상신 EDP에서 만들고 있는 이거는 캡입니다. 뚜껑. 네. 예, 뚜껑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안에서 2차 전지가 안에서 이제 폭발을 일어나거나 뭐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가스가 분출하게 될 경우 이 캡이 안전장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캡들이고요. 한마디로 뚜껑입니다. 그 기다란 부분은 각형에 대한 그 뚜껑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동그란 부분은 원통형 캔에 대한 뚜껑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연결돼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그 대형 각형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에 셀들을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캡입니다. 네. 네. 소위 말하는 뚜껑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상신 EDP의 부분별 매출 보면은 이제 중대형 같은 경우 이렇게 중대형 원형 그다음에 뭐 소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캡 뚜껑 부분들도 있고 캔은 이제 케이스. 네, 예. 네. 맞나요? 캡의 뚜껑 아까 뭐 동그라미나 뭐 이런 부분들. 중대형 캔이라고 돼 있어요. 중대형 캔은 이제 겉에 케이스. 아. 예. 원형 각형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케이스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케이스 중에 이제 모듈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원형과 각형들이 있는데 중대형과 소형 부분이고 저건 모듈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그 안에 셀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저것도 이제 앞으로는 무게라든지 네.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네. 뭐 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기술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개발 네, 그렇죠.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런 캡이나 이런 부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상신 EDP가 이거를 국산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 배터리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로스는 계속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예. 형태로, 네, 뭐 그림이야 뭐 봐도 사실 뭐 알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2차 전지 배터리의 케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네. 마개, 네. 뚜껑, 네. 캡이라고 하는 거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이거를 뭐 한번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뜯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전기차를? 아니 이게 건전지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그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하는. 예, 근데 그 케이스 부분을 네. 캔는 부분이죠.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열려고 하려면은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1.5V짜리 네. 소형 이렇게 동그란 전지를 네. 괜히 호기심에 뜯어보면 저는 뜯어봤는데 액체도 이게 나오고.
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단단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전지가 안에서 이제 활발한 그 네. 이 전자 활동을 하면은 네. 폭발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튕겨나가 버리면.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단단하게 예, 감싸고 단단하게 값싸는 고른 성형하기가 압력이, 쉽지는 않은 거죠. 압력이 고르게 이제 견뎌내야 되는. 예,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통형을 쓰는 거고. 원통형 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요번에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셀 형태로 이제 갖다 했는데 그렇죠. 그 차세대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는 원통형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게 벌집 구조 형태로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그 다음에 중간에 분리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없애도 이게 벌집 구조 형태라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우리 그렇죠. 많이 해줄 때는 그 그래핀이라는 이 소재도 보게 되면은 맞아요. 탄소 구조가 그 벌집 구조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고 다이아몬드 구조도 그런 걸로 돼 네, 있거든요. 육각형 네,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케이스가 안정성이나 어쨌든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예. 이제 아까 그 물론 이제 회사가 그때그때 적응을 잘 한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의 가장 그 선도적인 네. 이미지잖아요. 네, 예. 테슬라가 요구하는 원통형. 네. 그래갖고 이제 SDI나 LG화학이나 전부 처음에는 원통형 안 한다 그러다가 네,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다 원통형으로 갔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원통형의 그 가장 장점은 이제 호로록 이 케이스 말기가 쉽단 말이죠. 네. 우르륵 마는 거야. 이게 각을 꺾으면은 그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파우치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원통형이 생산해내는 효율성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이제 상신 EDP는 거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어쨌든 이 회사도 원통형과 아까 매출 구조도 바뀌었지만 원통형과 각형에 골고루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원하는 소비자가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에 대한 그 케이스는 계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휴 끝나기 전에 주가가 조금 반응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추가 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예. 그 공백이 있었으니까 네. 다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나요? 저는 충분히 이제 당연히 받겠다고 보니까 가져왔겠죠.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뭐 한 15,900원 정도 이제 종가로 끝났었는데 주가가, 예. 이게 이제 2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리포트 나온 게 조금 시간이 지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새로 업데이트 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 네. 네, 상신 EDP 예. 잘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시장 정보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연휴 기간 나왔던 국내 로컬 재료 영향을 줄 만한 거는 역시 LG하고 SK의 예. 배터리 분쟁이죠. 예, 그렇죠. 네. 이 배터리 분쟁을 통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패소를 했죠.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미국 조지아주 쪽에다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패소를 딱 하고 나니까 미국 ITC라는 곳에서 네. 폭스바겐하고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네. 대통령 행정명령권으로 네, 행정명령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났을 때 특히 특허 침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을 했을 때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60일 안에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합의를 보게 되면은 무리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본업을 할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요청하는 합의금하고 네.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하고의 차액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차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 2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끝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격차나 이런 쫓아오는 우리가 중국을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끼리 이렇게 출혈 경쟁보다는 좀 어떤 원만한 합의를 찾기를 좀 바라고 있는 제 마음입니다. 예. 네.
모두의 마음이긴 한데 네. 뭐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분명히 아닐 그렇죠. 거고 나름의 사정들이 다 있을 네,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당장 합의가, 뭐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당장 시행이 되지만 그 이제 포드차를 위해서는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4년 동안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고요.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미국 공장 쪽에다가는 그 2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지금 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 합의를 봐라. 합의를 보면은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좀 원만하게 합의를 보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LG화학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거고, 네, 예. 뭐 단순하게 봤을 때는 네, SK 그렇죠.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일단 부담스러운 재료인데. 어쨌든 뭐 합의를 보는 게 돈을 원하는 부분,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단기적인 그 단발 이슈 부분이 SK 이노베이션 측하고 LG화학 측하고 동시에 다 발생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보유한 주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영향력은 개인적으로 뭐 제한적이다. 네, 예. 일단 단발 이슈로 지금 이 시장이 이제 크려고 하는 시장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제 단발성 합의를 통해서 단발성 손실, 이익 이런 부분을 잡고 예, 진행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네. SK 다만 이제 이노베이션 금액 조정이 물론 관건이 배터리 되겠죠. 사업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정유 쪽도 유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네, 오히려 정유사들에 대한 이 컨센서스 눈높이가 연휴 기간 동안 좀 달라졌단 네. 말이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은 그걸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겠지만, LG화학도 네. 뭐 그렇지만. 네. LG화학은 상쇄가 아니라 LG화학은 더 플러스고. 네. 하여튼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예. 테니까. 근데 제한적이다라는 걸로 결론. 저는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어쨌든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게 서로 뭐 상쇄하는 죽자고 거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하여튼 결론 내리기 좀 뭐하시면 예,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의 특징 중 연휴 기간 전에 뭐 몇 가지 예, 아주 예. 특징적인 건 별로 없는 것 같긴 예, 한데.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없어요. 물론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은 있지만, 네, 아주 개별주들. 서메이지하고 서메이지? 서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 로얄 크로를 중국 텐센트에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각 자금이 177억 원. 이 자금을 이용해서 뭐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재무 구조 개선 이런 쪽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네. 맥스로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설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 발표 계획을 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움직였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럼 크게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다음에 코나이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라는 이 새 운영을 이제 대행하는 공모를 했어요. 네네. 예.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 이게 코나이가. 선정이 되면서 좀 이제 거래량이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예. 추가로 뭐 비트코인 얘기는 없나요? 비트코인이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을 이게 과연 결제 수단으로 딱 선택을 했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존의 화폐라는 건 어떤 그 사용하는 지역 쪽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동일하게 이제 움직였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쏘아올린 비트코인의 지금 그 뜨거움이 네. 점차 다른 대형은행 쪽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화폐로서 달러의 대항마로서 이 미국의 이 달러 패권 부분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거나 물론 이제 제닛 마찬가지인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어요. 네. 암호화폐의 리스크는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오남용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네. 중앙은행장은 중앙은행장은 아니죠. 이제는 재무부 장관이죠. 예.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런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화폐로서의 가치는 참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화폐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이제 상당히 위에 가 있고요. 네.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냥 커버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은 끝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다 하잖아요. 네.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끝이 아직도 안 끝났다. 예. 예, 어디까지 갈지는 가봐야지 알겠다라고 그렇죠. 밖에는 할 수 없는. 네. 어쨌거나 그 관련된 산업과 그다음에 관련된 또 기업들의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것도 다음에 한번 좀 모니터링을 좀 예, 제가 한번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보에는 여기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무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